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선의 소장파로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의 탄핵 찬성 투표를 종용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하면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울산 출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4일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김 의원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인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에 대해서는 이번 참극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탈당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의 탄핵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지역 여론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엔 용기를 응원한다는 내용의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지만 당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비아냥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된 김 의원의 발언의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는 야권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개업이 불법이듯이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 역시 불법에 대한 동조일 뿐입니다. 김상욱 의원과 함께 탄핵 표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찬성하십시오. 탄핵 표결에 참석하십시오. 역사 앞에 내란죄 윤석열을 비유한 내란 공범 부역자로 남을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 기록될지 선택하십시오. 탄핵 종용과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야권의 기자회견과 집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울산대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뿐 아니라 울산대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교육부가 마련한 고교 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에 따라 대학이 개설한 과목을 고등학생이 이수한 뒤 해당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울산대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학에서 고교 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3년간 최대 8학점이 고교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교조 울산지부는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이 통과돼 법사위와 본회의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시교육청이 오는 13일 전시박람회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연구원 부설 울산환경교육센터는 어제 중구 호텔다움 대연회장에서 2024년 울산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공유회는 올해 센터가 추진한 울산 지역 환경교육 사업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추진했던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과 유아대상 탄소중립 실천교육, 울산해양 전시부스 운영 등의 사업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편상훈 원장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울산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울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통해 총 196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업과 예산은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부지 매입비 140억 원과 복합 모험체험시설 구축 8억 4,700만 원 등 모두 31개 사업입니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 교실과 유니세프 아동친화 학교 운영비 등 12개 사업 12억 5,400만 원은 부활시켰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늘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시의원이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조사와 법률, 노동, 고용, 고충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백현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TV 생방송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JCN 울산 중앙방송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기부금이 쌓여갑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특별 모금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울산 지역 주요 단체장과 시민단체들이 차례로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도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예품을 직접 제작해서 플리마켓 형식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을 거뒀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다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공동모금의 계좌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71억 5천만 원. 누군가는 어른분들에게 이 희망이라는 걸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민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2달간 이어집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목표액을 달성해온 울산. 공동모금에는 울산 시민들이 매년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만큼 이번 목표액도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봉사와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울산시 온기나눔 추진본부 출범식이 어제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HD 현대중공업 등 81개 기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각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기부, 자선 등을 하나의 공동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해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어제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울주경찰서,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역본부와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기관은 아동친화적 정책 확산과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 사업,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2024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문화 행사가 어제 오후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계인권선언문 영상과 배리어 프리 인권 단편 영화, 초청 강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김형수 장애인 학생지원 네트워크 대표가 인권 감수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지적장애인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장애인 인권복지협회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적장애 여성 3명에게 접근해 대출받은 돈을 지금 갚지 않으면 집이 압류된다는 등 협박을 해 3년간 8억여 원을 갈취해 집을 파산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경찰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A씨를 구속하고 장애인 인권단체와 연계해 피해자 재원을 돕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구 삼산동 기자인거리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그린 도장업자와 이를 시킨 40대 남성 등 3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가 도장업자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게 시켜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그렸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6일 횡단보도를 모두 지웠습니다. 경찰은 이를 시킨 40대 남성은 담배 판매권 획득을 목적으로 인근 담배 판매소와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횡단보도를 그린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중구 비해 영사구역 재개발 사업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31년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중구 원도심 일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울산 중구 비해 영사 재개발 사업은 중구 교동 32만 9,900여 제곱미터에 4,08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론 울산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간 갈등에 전 조합장의 해임과 법적 다툼, 경기 불황과 보상 문제에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까지 여러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인 삼성현대사업단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드디어 지난 9일 사업 추진 18년 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되고 착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 측은 내년부터 이주를 시작해 오는 2031년까지 지하 4층에 지상 29층 규모의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중구 원도심 일대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세대들이 오면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 전체의 어떤 발전을 봐서도 엄청나게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역 부동산 업계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수가 약 4,000세대까지 이래 있으니까 규모면이나 브랜드면이나 대장 아파트로 도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라 사업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객사터가 발견된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1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울산 최대 규모의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중구 원도심의 변화는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 지역 19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보고회에서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의 지원으로 진행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울산 지역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은둔 또는 고립 청년 4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일상회복 프로그램, 전문 심리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사회복귀 과정을 담은 사진과 출판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2024년 울산 3S 응급의료 심포지엄이 어제 울산대학교 병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등 22개 기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준영 부울경광역응급상황실 팀장과 김지훈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이 강사로 나와 울산 지역의 응급의료정책과 민관 협력 증진을 통한 응급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S는 빠르고 안전하게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동훈련은 울산시와 소방, 경찰 등 6개 기관 150여 명과 헬기 등 장비 7대가 동원돼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구는 산림이 도심지와 접해 있어 산불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13년 울주군 언양 대형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2024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13번째로 열린 이 대회는 바다에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초동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울산해경은 이번 대회에서 위험 유해물질의 전문용어 이해 능력과 가스물질 탐지 등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